어때? 저번 주에 그 배운 대로 좀 꽃발 걷기도 하고 그것도 좀 하고 머리도 좀 하셨어요? 네. 어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찾아오는 과정이 집에서 나올 때 저번 주에 제가 갈 때 유심히 선생님들을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335 가시는 분 있고 혼자 저쪽 한방병원 앞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쪽 오른쪽으로 백운동 방향으로 빠지는 분도 있고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신호등 다 보고 가시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제일 걸어가실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신호등이요? 신호등을 보는 인지 능력. 그 다음에 다리. 예.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허벅지에 힘이 빠지면 앉게 돼요. 한 번 주저앉으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주저앉기 전에 근육을 키우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꼿꼿이 서 있자. 그때 어르신 나이도 있으시고 오늘은 남자분도 또 두 분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60 이후, 70 이후 가장 중요한 거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이 걷는 것이 잘못되어 있거나 걷지 않으면 사람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액제를 맞는 거예요. 수액제. 영양수액제 맞고 힘 떨어지면 또 수액제 맞고. 근데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실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남자분들한테는 좀 싱거울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저번 주 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한번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운 거 손을 내 눈높이 딱 맞춰줍니다.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30번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바꿔서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됐습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 또 어르신 경우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해주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파워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누님께서 탁탁 해주시고 손의 악력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 안에 모든 신경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물건을 많이 놓치잖아요. 컵도 놓치고 뭐 일하다가 숟가락도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 이름은 전완근이라는 근육인데 전완근에 힘이 떨어지면 놓쳐요. 근데 놓치는 증상이 빈도가 심해지면 물건을 자주 놓치거나 뭘 떨어뜨리는 증상이 심해지면 그런 사람들은 오래되면은 약속도 잊어버려요. 친구들하고 뭐 누구 생일 조카 기일인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완근이 약해지고 몸이 손의 근력 신경이 약해지면 결국은 뇌신경으로 가는 신경이
약해져서 치매로 갈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잼잼. 손주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할머니들이 아기 봐줬을 때 잼잼잼잼 도리도리 네. 이쁘지도 뭐 잉크 했잖아요. 어렸을 때 왼쪽 오른쪽 잉크를 못하면 커서도 못해요. 그 남자들은 그렇게 할머니들이 그걸 손주나 손녀가 나오면 잉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도 그게 안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 눈 양감아지면 사격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한쪽 눈 감고 해야 되는데 0점 조절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거 하셨으니까 그때 저번 주에 하신 것도 있잖아요. 두피 자극 손가락으로 저번 주. 지금 이거 하는 과정이 12월 달쯤에 가서는 선생님들이 파워워킹 내지는 빠르게 걷기를 스탠다드하게 바르게 걸을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한 지금의 하나의 기초 작업들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그 스트레칭이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게 머리를 두드려주고 얘기를 하고 같이 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서로 교류를 하거든요. 인지 능력도 발달하고. 근데 이걸 해주면 일단은 머리가 안 맞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두뇌 개발이 좋답니다. 여기 거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뇌 기능 개발을 많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저번 주에 또 했잖아요. 손가락. 우리 몸에는 기가 있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기. 사람은 기가 빠졌다고 하면 자꾸 기가 빠졌다. 기운이 없다. 기가 차다. 기가 있잖아요. 근데 기운이 없다는 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차다는 거는 꽉 막혔다는 거예요. 뭔 일이 안 됐을 때. 기똥차게 잘한다 하면은 아주 기가 잘 통해서 기똥차게 잘한다는 거예요. 기가 잘 통하는 것을 기똥차게. 모든 것이 이제 인체가 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기를 이렇게 모아줘서 비벼줘봐요. 안 하듯이든가. 자, 비볐으면 그대로 잡고 손가락 한번 잡아보세요. 쭉쭉 한번 빼줘봐요. 손톱을 잡고. 시원하실 거예요. 손톱을. 그 피부 마사지실에 가면 손을 딱 내보면 마사지하는 아가씨들이 중국이나 어디 장가게 같은데 필리핀이나 태국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가락 펴주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펴주는 거예요. 손을 펴주죠. 쭉쭉 펴주시고 다시 한번 비빌게요. 그러면 손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게 비비면 열이 나요. 네. 열이 나죠. 기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 기가 어디로 가냐? 눈으로 가요. 눈으로 가야죠. 눈으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눈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침침하면 갓 낳은 달걀로 문질러 준 거 생각나요? 계란으로, 왜 금방 낳은 계란으로 눈을 문질러 주냐면요, 눈 주위에 있는 시신경을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고 계란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의 기를 여기다 대주면 이게 돌리는 과정에서 눈샘이나 눈물샘을 자극을 해서 눈이 촉촉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계란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란보다 더 효과가 좋은 비비기.
이래가지고 열이 난다 하면은 그대로 눈에 대고 위에 주고 활자주름 한번 펴주고요. 그 뒤로 땀이 나서 왜? 뚝뚝 땀이 나요. 땀이 그 다음에 나서 우리 보면은 모든 혈이 있답니다. 귀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잡고 문질러주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역시 두뇌 병들에도 좋아요. 그래서 귀를 많이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살짝 한번 비벼주시면 또 열이 나요. 눈만 동자지고 터져. 땀이 터져. 땀이 흘러갖고. 네, 그 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아니 나 볼살 한번 이들 잡아주고 눈 잡아주고 우리 어머니들 인중 있죠? 인중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인중은 가끔 해주면 좋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안 만져있고 숨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췄어. 내년에 이걸 이렇게 가르쳐. 해줬으면 또 한번 비벼가지고 이번에는 목을 위로 올려주세요. 목줄을 쭉 이게 노화가 방지되고 좋대요. 그 다음에 귀 밑에 있죠? 여기를 돌려주세요. 귀 밑에 여기는 우리가 멀미 났을 때도 패치를 딱 붙이잖아요. 그 멀미가 나요. 그 패치의 성분에는 뇌하수체 전역을 약간을 그 전정기관을 잠재울 수 있는 물질이 좀 나와요. 거기 귀 밑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밑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쇠방구리관이나 전정기관에 안정이 와가지고 멀미가 안 와요.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귀 밑에를 잠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는 림프가 있거든요. 이 림프가 자극이 돼서 건강해져요. 이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입꼬리를 한번 올려주세요. 5년씩 젊어져요. 10년씩. 항상 사람은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웃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입꼬리 올리면서 아 그랬어요. 대화할 때도 아 그래 며느리 우리 큰아들 어때? 하면서 입꼬리 올려주면 아들은 좋아해. 왜? 우리 엄마가 이제 이렇게 젊어 보이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뻐 보이지? 그래요. 그러면 아들은 며느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젊고 예쁘니까. 예전에는 막 화만 내고 무슨 일 하면 싫어 막 그러잖아요. 싫어. 아니야. 좋으면서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용돈을 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 들으라고 친구들 앞에서 뭐 하려고 보냈냐? 너도 쓰기 힘든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보내주니까. 근데 그 아들을 봤을 때 개인관계 같아요. 옆집 언니를 보고 옆집 동생을 봐도 이렇게 올려주면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젊어지면 성격도 좋아지고 표정도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입꼬리를 올려주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보면은 심술보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심술보라고 하더라고요. 안 웃고 입꼬리가 안 올라가니까 처지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게 보이고 싸납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인상을 이렇게 올리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 혹시 아침 안 드신 분? 나는 귀찮아서 아침을 안 드신 분? 다 드셨어요?
생긴 못 찾아먹은 것이지 못 구할지라. 점심은 점심은 지금 여기서 잘 먹었죠. 여기서 해줘요? 네. 아, 여기 네. 그냥 무료로 해줘요? 네. 정글에서 같은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요. 당신이 요리하기 편한 것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점심 때는 꼭 두부를 넣어줘. 두부를 넣어줘. 그리고 생선 중에 멸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곤란히 며칠 많이 먹었지. 네? 곤란히 많이 먹었어요. 네. 두부를 넣어줘. 멸치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채소라도 하나 넣어줘. 없으면 고추라도 놔. 피망, 파프리카. 없으면은 마늘종, 채소 같은 거.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두부는 가장 필요한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우리 고기만 꼭 먹어서 단백질 섭취하는 게 아니라 콩에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여성들에게는 여성의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두부를 좀 드시면 좋고 근데 여기 사람들 귀찮아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기 예산으로 식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경무 기왕이면 두부 꼭 하나 주세요. 두부 하나 드시고 멸치를 먹는 거는 칼슘이 높아져요. 칼슘이 높아지면 뼈마디 쑤시고 엉치뼈 아프고 허리가 붓고 하는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 혈액에서 골소판에서 뼈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들을 다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철분하고 칼슘이에요. 칼슘에는 멸치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멸치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꼭 야채를 안 드셔요. 근데 반드시 먹어줘야 될 것이 과일이나 야채를 기본으로 조금씩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단백질, 녹말, 칼슘 플러스 비타민이 들어가잖아요. 채소에 이것이 결합이 되면 그렇게 해서 세 끼를 꾸준히 드시면 아침에 많이 먹고 점심 굶고 저녁에 또 많이 먹고 아침 점심 굶고 저녁에 많이 먹고 이렇게 불규칙한 것보다 아무튼 70이 넘으면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양학자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 계속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원래 이 교육의 목표가 재밌게 해야 되고 질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유머 감각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운동 좋아하고 운동 처방할 줄 알고 바르게 걷게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막 뭔가 좀 웃기거나 막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면서 바르게 걷는다는 거. 걷기 하나만 잘해도 건강하다는 것. 걷지 못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어요. 집안에 의사 선생님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혹시 의사라도 되면 그 아들은 엄마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기구를 줍니다. 운동을 하라고. 걸으라고 일부러 차를 안 태울 겁니다. 그게 아들이 의사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는 걷지 못하면 내가 엄마를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외국 같은 데서는 특히 북유럽 같은 데서는 자식들이 엄마에게 선물을 한 것이 건강에 관한 것들이에요. 식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가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숲길을 걷습니다. 손주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아주고 아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숲길을 걷고 산길을 걸어요. 그 애는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걷는 것이 건강에 좋고 생활 속에 리듬이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걸으려고 하는데 내 근육에 힘이 없어. 내
걸으려고 하는 거는 인지 능력에서 머리에서 강력을 내리지만 발바닥과 무릎과 고관절을 이용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뼈가 움직이려면 뼈를 둘러싼 근육이나 인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몸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근육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앉아서 아야 테레비 좀 틀어라 하면은 그건 마냥 이제 이것만 갖고 리모컨으로 이제 그러다가 짜증나고 귀찮으면 부엌에 가서 혼자 밥 해먹을 힘도 없으면 자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밥을 잘 해주는 곳으로 모시고 가요. 왜 안 해요? 잘 부탁합니다. 돈 드리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네, 나도 일이야. 근데 저번에도 약사 선생님이 한 분 앉아 계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요양병원에 가면 살아서 못 나와요. 요양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은 자식들이 보기 전에는 내가 걸어서 나와서 걸어 못 와요. 왜? 힘이 그렇게 빠져요. 요양병원에 가면은 일단 의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고객이라고 하죠. 환자분들이 들어와야 그 환자분들이 지급하는 그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 장애 연금이 있거든요. 금액을 청구해서 유지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건강하게 재활을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집으로 가고 아들아 나 나왔다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시스템도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 있는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나 이게 힘들고 막 하면 화를 내요. 그러면 싸워요.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말을 해요. 아니 저 아주머니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면은 진료 시간에 주사 하나 따가 편히 쉬세요 하면서 잠만 쭉 자요. 그러면 근육을 못 쓰고 잠만 자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욕창이죠. 등에 근육을 써주고 걸어다니면서 척추에 힘을 줘야 등 근육이 움직이는데 누워만 있으니까 근육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누워만 있으면 침대 베드하고 이 사이가 딱 붙어 있으니까 산소가 안 통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활발하지 않거든요. 혈액순환이 활발하면은 욕창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누워있지만은 뛰거나 걷거나 운동을 계속 해주고 누워있으면 욕창은 안 생기는데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의 에너지는 천천히 흐르고 침대터에서는 딱 막히지. 공기가 안 들어가고 몸에 조금만 이상 있으면 요만한 상처가 이렇게 커지고 군데군데 생기. 그게 욕창이에요. 욕창이 생겼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는 걸을 수 없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40년, 50년, 60년 이제까지 진짜 가족들 위해서 청춘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누워있다고 그냥 나를 치료를 안 해주고 주사만 놔주고 인격체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인격체로 인정을 안 해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손주들이나 가족들이나 면회 나오면 아이고 어떠세요? 그러지 그 사람들 가고 나면은 또 외로운 삶을 또 계속해요. 그러지 말자.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걷다가 당당히 나 이제는 내가 때가 됐느니라. 이거를 자각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매 안 오고 그것이 목표예요. 오히려 교육이. 그러려면은 사람은 걸어야 된다. 걸으면은 치매가 안 와요. 뇌가 움직이니까. 걷지 못하면 멍해요. 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걷는다. 걷는 자세를 잡아주겠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한두 가지 운동 처방을 내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기우는 것이 올 12월까지 매달 목요일 2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계속 나오셔서 푸른 길을 저하고 같이 걷자. 조깅을 하자. 선생님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상체 바로 세우고 시선 보고 정확히 걷자. 어머니 같은 경우가 내가 좀 힘이 약해. 떨어지더라도 정확히 보고 힘있게 걷자.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운동이면 안 돼요. 혈액순환은 되는데 근육의 발달이나 이건 안 돼. 그래도 그거라도 하자. 왜? 앉아있으면 여기 이미 여기를 오신 분들은 걸음걸이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분이니까 여기 차 타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다 걸어왔으니까 천천히 걸어오신 분은 좀 더 빨리 걷고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공원에 가서 턱걸이라도 한번 하고 잇몸 일으키기라도 한번 하고 푸시업을 한번 해서 복근도 키우고 할 수가 있어요. 60대, 70대들도 운동을 하는 방법만 알면 한 발 짚고 딱 이렇게 운동을 하고 팔 운동, 발 바꿔서 나오고 그런 것을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걷는데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500m 정도는 쉽게 가. 나는 여기 뒤에 지풍산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 나는 오강 난방병원 위로 있어 금강산 둘레길 정도는 걸을 수 있어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선생님 잠깐 한번 나오세요. 이런 건체객이 예전에 다 건인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선생님 없으세요? 이 선생님이 지금 걷는 체격이나 이걸 드시는 분이에요. 연세도 좀 젊어 보이시고 그랬을 때 선생님 저거 한번 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데 지금 아주 잘 걷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깍지 끼실 줄 알죠? 낀 상태에서 쭉 팔 한번 빼보시고 쭉 올려보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조금 이걸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배에 힘을 줘보세요. 상체를 줘보세요. 이 상황이 걷는 거. 걸을 때 다른 자세예요.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진다. 그렇죠. 어깨가 펴지지 않고 굽고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데 걷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이나 뼈에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어깨 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펴지네. 좀 그렇죠. 50년생입니다. 74세입니다 올해.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예전에 운동을 하셨던지 아니면 집안에서 타고난 골격이 좋은 유전자를 받았는지 다 해보냐.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저도 조금 이제 그걸 전 60이 지났으니까 이게 좀 안 붙어요. 그럼 갈수록 이제 더 안 붙고 더 안 붙고 이렇게 걸어요. 그것은 하체나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꽃발색. 꽃발서기를 틈이 나는 대로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꽃발서기는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꽃발을 들어주면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내려와요. 근데 이걸
올려주는 텐션이에요. 그리고 허벅지 근력, 종아리 근력 이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꽃발듣기가 끝나셨으면 꽃발듣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벌어가지고 들어주면은 아주 종아리 근육만 강화됩니다. 이거는 또 위치에 따라서 종아리 근육이 아주 강화돼요. 그리고 엉치뼈 딱 두 군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반대로 V자리하고 꽃발 들으면 안쪽 내전근이 엄청나게 자극이 돼요. 다리 하나만 각도만 달리해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보통 남자들이나 여성분들은 이게 이렇게 돼요. 쉽게 말해서 발끝이 벌어진다. 발끝이 꼬리. 예, 발끝이 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발끝이 벌어지면 골반이 벌어져요. 그래서 벌어진 발끝을 넣어주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돌려서. 그러면 여기에 소리가 날 거예요. 돌려서. 잘하시네요. 한 번 더. 자, 반대발, 왼발. 그렇죠. 네, 한 번. 왼발, 왼발, 왼발. 자, 그런 다음에는 아까는 이렇게 해서 나왔죠.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넣어봐요. 반대로. 그렇죠. 밖에서 안으로. 이건 이 반대에서 안으로. 그렇죠. 이거를 자주 해주면은 우리가 말하는 골반의 유연성이 좋아서 걷는데 고관절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제일 받칠 수 있는 고관절이 튼튼해지는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해요. 왜? 이미 내 뼈는 20년 전에 굳어져 버렸어요. 갱년기가 오고 난 후로. 그래서 웬만해서 잡아 올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 포기를 하냐? 아니다. 꽃발딛기로 극복한다. 꽃발딛기를 하면 더 하체 근력이 높아진다. 꽃발딛기를 해서 좋은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당뇨가 올 확률이 있어요. 혈압이 높아질 확률이 있고 외부에서 코로나 같은 병원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병원균하고 싸우는 우리 내 몸에 군대가 있어요. 백혈구는 무지하게 싸워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가 과량 증식했다고 하면 백혈구 인파구가 높아졌다는 거고, 백혈구 수가 너무 적어도 적군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불리한 거고, 백혈구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 많은 수가 먹을 양식을 막 뽑아서 써야 되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백혈구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 우리 몸의 저항이나 내성을 통해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허벅지 안에 있대요. 허벅지 속에 있는 근육 속에 있는 그걸 뽑아서 먹고 저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허벅지 근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싸울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병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나 누구든지 나와서 허벅지 근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 걷지 누워있지 말고 걸어라 하는 이유는 허벅지 근력을 키우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도 키우고 건강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꽃발듣기. 꽃발듣기는 여기 잡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그러면 쥐난 것도 없고요. 의학적으로는 쥐가 나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난다고 그래요. 거기에 영양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뭉친다고 하는데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정맥류도 올 수도 있고 근육이 자주 뭉치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도 해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배에 힘 주시고 그렇게 이제 걷는 거예요. 배에 힘 주고 시선은 정면을 보고 턱은 당기고 배에다 힘을 주면 배에다 힘을 주고 허리를 딱 세우면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감춰진 키 0.5cm가 늘어나요. 왜? 쭉 펴지니까. 키가 커져요. 바른 자세로 걸으면. 아주 잘하시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라톤 하시는 분에서 좀 하시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가셔서 3분, 4분, 아마 5분. 네? 좋아. 또 본인이 근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외국인 근력은 좀 있으신 것 같고 하니까 가셔서 오늘부터 누가 뭐라 그래 영감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손녀 아빠가 뭐라고 그래 아무 소리 말고 나는 이것만 해. 손발들끼리 많이 하시면 거기서 다리 탄력이 들어가고 우리 어머님이 90이씩 하는데 이제 예전에 초기에 중풍이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제가 전북대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이 터지면 뇌출혈인데 터지기 직전인데 어머니가 침을 좀 흘리면서 숟가락을 놓으면 아, 힘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형수가 딸이 가야 되는데 형수가 가니까 형수한테는 아 내가 이래 그러면 응급실로 가서 한방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이상 증상이 왔다. 심장이 찌릿찌릿하고 어느 날 힘이 없고 툭 떨어지거나 침을 흘리거나 눈 한쪽이 떨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다 뇌졸중의 증상인데 절대 옆에 있는 보호자한테 한방병원은 다음에 가셔야 돼요. 무조건 응급센터로 가야 돼요. 순환기센터. 순환기센터로 처음에 가면은 펑처로 뚫어내요. 초기에 가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심하면은 스텐트라는 걸 잡아내서 거기를 잡아내요. 대동맥도 마찬가지예요. 스텐트를 꽂고 그물만 꼽는다는 거는 그 막힌 혈관을 잡아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잡아놓고 지나다면은 심장이 막힌 혈관에다 피를 넣다가 계속 심장은 내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건 자동으로 뛰는데 한 곳은 계속 막혀. 그러면 막힌 데에서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 속에는 영양소하고 산소가 들어있어요. 그 산소를 받아야 내 몸의 뇌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둘 다 막혀. 산소가 안 오면 어때요? 어느 부위가 괴사가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질환이 되죠. 그런데 막히는 것이 심장이 계속 펑 하다가 혈관이 더 이상 못 견디서 터지면 뇌출혈. 터지는 증상 모든 증상을 뇌졸중. 터져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제 신호가 사인이 와요. 아 거기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뇌가 안 들어가서 이미 괴사가 돼서 몸에 컨트롤이 안 와. 그러면 좀 자세가 어긋난다거나 손 운동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
그냥 우리나라 말로 중풍, 뇌출혈, 뇌경색,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그 다음에 심혈관, 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고혈압, 심지어는 당뇨도 연관이 있답니다. 당뇨도.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의 뇌혈관 센터랄지 심장 센터라는 거. 그냥 다닐 때는 동네 의원에 가서도 내과를 가고 정밀 진단을 하게 될 때는 대학의 큰 병원에 가서 뇌혈관 센터나 심장 센터에서 순환기계통원 진료를 받으라는 거. 한방은 그 다음. 한방은 어떤 때냐면 그걸 치료를 해서 재활을 해야 돼. 재활을 하게 될 때는 한방병원에 가서 하시면 돼. 근데 일단 뇌졸중이 나왔고 중풍이 왔는데 한약으로 바로 써서는 조금 힘들어요. 지체 없이 나는 큰 병원에 있는 응급센터로 가라. 순환기내과로.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나중에 오게 되면 아들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더 개선하면서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걷기예요. 걸으면은 치매 안 오고, 걸으면은 내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니까, 뇌가 움직이고 뼈가 움직이고 기관이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뭐가 하나 물질이 나온다고 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원을 써야 되잖아요. 운동에 필요한 힘. 그러려면 내 몸속에 이미, 그래서 밥을 꼭 먹으라는 이유가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되고 나면은 지방, 네? 지방이 태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데 좋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하나를 쓰면 하나 안 좋은 것이 와. 그게 뭐냐?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나와요.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우리가 몸에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일어났을 때는 이 물질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걸 활성산소라고 해요. 근데 활성산소는 그걸 피로물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활성산소는 피로물질이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내 몸은 피곤하고 피로하고 그러다 보면은 노화가 빨리 온다. 노화 물질이라고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활성산소를. 왜? 피곤하고 피로 물질을 배출을 못하면 모든 기관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노화로 간다. 그래서 그냥 바로 노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극복해 주는 거 반드시 무엇이 해주냐? 운동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심장이 건강해야 되죠. 그러려면.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하겠지만 그럴 때 제가 또 뒤꿈치로 이렇게 할 겁니다. 뒤꿈치 하면은 심장이 강화돼요. 우리 발바닥에는 다 신경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있는 꽃발듣기는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 튼튼하게 해주고 몸에 심장이 나빠지는 거는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심장은 키드니 펑션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피를, 더러운 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노폐물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구체가 열렸다 닫았다 하는 삼투압 작용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저는 외국계 의료회사에서 32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럼 의사들하고 의학 세미나나 이런 거 많이 했죠. 저 의사는 아니에요, 사실.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독일 의학회사 바이에린이라는 독일 회사 있어요. 거기에서 32년 동안 근무를 하고 본부장 상무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의료 쪽이나 건강 걷기 프로그램에 관심 많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거고, 의사들은 물을 적게 먹으면 그 삼투압이 잘 안 된대요. 사구체가. 그래서 콩팥에 무리가 간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을 많이 먹어주라고. 그러면 콩팥도 더 정수작용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제일 좋은 거는 수박이 좋답니다. 수박. 수박을 먹으면 콩팥의 기능에 의해서 물을 쫙 잘 해준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데서는 수박을 이렇게 다 먹고 속에 하얀 건 나오잖아요. 그것도 먹더라고요. 빨간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하얀 것도 긁어 먹으면 그게 콩팥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콩팥은 좋게 하는 성분이 키드니인데 네프리스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네프리스가 옛날 수도약품에서 나온 네프리스도 있겠지만 수박이 좋다고 하고,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혹시 옥수수 아세요? 옥수수에 넣어서 그 수염을 말려가지고 그걸 끓여서 충분히 먹으면,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는 그것도 콩팥의 기능을 좋게 해준대요. 신우염, 콩팥을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어린애들 어쩌어요? 이렇게 수발이 섰다고 해갖고 이렇게 부었잖아요. 나도 그런 거 동네에서 어릴 때 보는 생각이라. 이렇게 부는 애들이 있어 막. 그러면 할머니들이 꼭 옥수수 그걸 바래서 계속 막 얘기했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 좀 좋아지고 그런 걸 저도 본 것 그게 같아요. 콩팥이 나빠갖고 피를 걸린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콩팥의 기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했잖아요. 피도 이렇게 걸러주거든요. 뭐 심장에서는 펌핑해서 일을 하지만 그 콩팥에서 피를 맑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콩팥이 고장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해주죠. 잇몸, 투석. 병원에 데리고 찾아가면 그래, 그 투석도 피를 걸러지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투석도 내 몸에 콩팥보다는 기능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콩팥은 몇 시까지, 몇 백까지를 싹 걸러줘가지고 소변을 빼주는데, 그 투석기는 큰 것만. 그래서 신장 투석을 받는 사람들은 그 피가 100% 우리 몸에서 나온 천연 피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부담이 가서 얼굴이 새카매져요. 입술이 새카매지고. 원활한 선홍색 피를 받으면은 혈색이 좋아져요. 근데 그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은 얼굴 빛이 안 좋습니다. 입술이 파랗고. 그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천연 콩팥 피가 좋다는 걸 알겠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심장에 독이 쌓여. 요독이라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걸러주는 게 심장인데, 그거 없으면 독이 쌓이니까 죽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당뇨로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당뇨가 오면은 당뇨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걸어야 돼요. 당뇨 오기 전에는 허벅지 키워야 돼요. 근력을. 여기 왜냐하면 당뇨 근육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에너지가 허벅지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당뇨 앓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허벅지 이렇게 펴는 사람 봤습니까?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 허벅지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빼서 써야 돼요. 허벅지에서. 그러다 보니 소모량이 많아져요. 당뇨 자체가 허벅지 근력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안 걸려야 되겠고, 안 걸리려면은 걷기를 잘하면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강하다면 맨발 걷기도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요즘 밝혀진 거에서는 당뇨가 100%안 온다는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맨발 걷기를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또이 맨발 걷기라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맨발로 걷기 했을 때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골격계 질환이 와서, 근골격계 질환, 왜냐하면 우리는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잖아요. 맨발 걷기를 가더라도 영광 울무산이나 여기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같은 데 가면은 다 오늘도 물을 뿌려놨는데, 제가 물덩이 이고 하루에 오늘 그 질퍽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물을 이렇게 채워요. 엉덩이에다가 물 채우고 이렇게 떠다 날릅니다. 하루에 제가 저 밑에까지, 이거 저는 운동삼아서 이 드럼 바켓스통으로 3분의 2좀 넣으면 쫙쫙 제가 딱 버티고 걸어다녀요. 나 운동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땅이 부드럽고 그러면 충격이 덜해서 흡수가 잘 되는데, 땅이 딱 따가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신발 신고 다니는데 맨발로 딱딱한 땅을 다니면 충격이 바로 오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장시간 딱딱한 땅에서 맨발을 걸으면은 무릎 관절이나 퇴행성 질환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 근데 안 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 평소 때 내가 스트레칭 많이 하고, 발목 주위 인대 강화하고, 무릎 운동 많이 해주고, 고관절 많이 운동해줘서 내 몸이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내성을 키우면 왼발로 가도 이상이 없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일반인이 왼발로 딱딱한 길 가다 보면은 오히려 무릎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발목이 안 좋다고 족저근막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그렇지 왼발 걷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목표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일어서서 1대1로 조금씩 걸을 거예요. 걷는 게 목표니까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내 근력을 키워줘야 되고, 그냥 바르게 걸어가지고 3,000步를 걸으면 그냥 바르지 않은 자세로 그냥 내가 편하게 산책길 걷는 마음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바르게 걷는 거는 딱 5가지만 지키면 돼요. 시선은 정면 보고, 배는 집어넣고, 가슴은 열어주고, 손은 뒤로 더 많이 넣어가지고 자신 있게 앞으로도 앞에 딱 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가는 방향 직시하고 자신이 허리 세우고 딱 걸으면 누가 봐도 당당하고, 아, 저 사람 걷는 폼이 좋다. 근데 일단 걷는 폼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연식이 오래됐어, 이게 나와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암공원에 가서 매일마다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그런 사람들은 코칭해주고 내일 또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지금은 자세를 제가 녹음을 이렇게 뒷모습을 저기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못 걸었던 사람들도 자세를 잡아주니까 허리 세우고, 잘 못 걸었 64세
좀 이제 중간에 갔는데 허리 딱 세우고 걷잖아요. 하면 그런 데가 어디 꼭꼭을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걷기에 좋은 허리 강화 운동이랄지 이런 걸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는 선생님에 맞게 체형이 그렇지만은 원래 스탠다드 오리지널 원래 바른 자세가 있고 나는 이미 바른 자세가 지나쳤어. 허리도 굽고 골반도 벌어지고 나는 한쪽에 기울었어. 그래도 그 사람에 맞게 조금은 정상에 가깝게 코칭하면서 걷는 방법을 할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내가 싹 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은 안 되죠. 많이 끝났어요. 20살로 돌아가자는 내 자세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게을렀다 하더라도 조금 잡아주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강화를 시키고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수 있는 체력 10,000보는 7km 정도 걸어야 돼요. 7에서 8km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7km를 걸는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kg, 8kg 되면 몇 신이라 신이요? 20리죠. 20인데 20이? 예전에는 20리 광주를 메고 농두렁 밭두렁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옛날에요? 옛날에 광주리 메고 논밭에 색깔이 날 때 갔다 오면 심리야. 옛날에 논밭에 신이야.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남강주 시장에 화순에 있는 아주머니들 남강주 시장까지 저기 20공리에서 걸어 나왔대. 40년 40년. 그러면 이러고 팍 주지 않고 응기 안 좋은 것은 그 운동을 많이 하면 좋거든. 조세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는 주지 않고 응대가 어디 갔으니 그것도 그렇게 운동을 하면 나냐. 그것도 앉은 자세에서 스쿼트를 좀 하고 벽 대고 기대면서 벽 대고 기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하체 근력이 좋아지면은 일어나요. 근데 한 번 앉은 자세에서 굳어지면 이게 누군가의 강력한 지도가 없으면 그게 편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정상적으로 다리가 뭐 뼈가 절단되지 않은 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야죠. 가족이 그런 분이 있으세요? 가족이랑 제가 그래서 싶어 말씀드리고 걱정 마시고 다음 주 또 목요일 나오셔. 고개가 또 팍쳐가지고 여기가 좀 파스가 붙었어요.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상이 TV, 핸드폰, 애들은 컴퓨터, 목이 쭉 나와. 거북목은 나중에는 디스크가 와요. 지지가 옹장이라 거기를 쳐받으라고 못 나와. 그래갖고 그 고기를 뺐어. 이거는 내가 자, 스트레칭 계속 하고 숙제를 줄 테니까 숙제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야죠. 그거 다 튼튼할 수 있는데 그러지요. 너무 저기 보면서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지루한 시간인데 조시는 분도 있고 내가 좀 강의가 좀 짧으니까 이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한번 나와가지고 선생님 한번 나와서 하시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나오고 같이 마주 보면서 손바닥 치면서만이라도 이 정도까지만 걸어도 5m잖아요. 나중에 10m 바르게 20m 하고 푸른 길로 이렇게 나가니까 시간은 아직 많이 있어요. 7, 8, 9, 10, 11, 12, 6개월이 남았어요. 6개월 후면은 그러고도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나 노인 달리기 대회 한번 나갈란다. 네가 입장 좀 내줘라. 아, 네, 아들은 좋다고 죠. 왜냐면 엄마가 주저앉고 막 힘들어하면은 자기가 오세요. 네, 많이 걸으세요. 여기 선생님들 있으니까 오늘 가서도
임 선생님 주문 식단 안 되죠? 두부 싸니까 두부, 멸치, 야채 세 가지는 기본 넣고 잡곡밥 해주면 더 좋고 오늘은 이거 하고 저희 시간 때 하고 또 다음 주에 봬요. 네. 꼭 나오세요. 네?